컴퓨터로 내줄 거니까 가서 이따가 지호쌤한테 가서 범위 얘기해. 자, 그거 달라고. 자, 281쪽 6번 가보자. 자,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 자, 1번은 자, 뭐 x 이퀄 0 파이 나왔으니까 0에서 파이까지 할 것 같고, 자, 사인이랑 코사인이 있네.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곡선 두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있으면 빼서 처리를 하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둘 다 그려서 이제 따로 해봐도 되긴 하는데, 이제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이제 물론 빼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지만 사인, 코사인을 따로 그리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 사인이랑 코사인이 나오면.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따로 한번 그려볼게. 자, 지금 0에서 파이까지만 그리면 될 것 같으니까, 자, 사인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사인이 되는 거고, 자, 코사인을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요게 이제 코사인이 되는 거고, 자, 요 놈이랑 이제 0파이 했으니까 우리가 넓이 구해야 될 놈이 지금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이거 이제 넓이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 사인, 코사인은 따로 그리는 게 편한 이유는 이제 사인 빼기 코사인을 막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거 보고 파악은 먼저 하는 거야. 누가 더 위인지 아래인지.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할 때는 빼서 적분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이 일단 중요하겠지. 자, 코사인이랑 사인 값이 같은 점은 무조건 4분의 땡파이지. 그래서 얘는 1사분면 안에 있는 놈이니까 4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적분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볼 거야. 자, 사인에서 코사인을 뺀 놈을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한다 라고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의 그래프를 따로 그리진 않았지만 어디에서 x축이랑 만나는지랑 위아래까지는 저기에서 이미 파악이 가능한 거지. 자, 빼기 뒤에 있는 놈이 x축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 즉 노란 놈이 x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본다면 요게 x축이라면, 자, 노란색이 x축 역할인 거지 지금. 그러면 요 앞부분, 즉 4분의 파이에서 만날 건데 4분의 파이보다 왼쪽 부분은 밑에 있는 거고 저쪽은 위에 있다. 뭐 이 정도로만 그냥 표시하면 되는 거지. 모양은 의미가 없으니까. 요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더해주고,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바로. 그래서 어쨌건 이제 넓이 구할 때는 x축과의 교점이랑 위냐 아래냐를 파악하는 게 먼저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뺀 다음에 그래프를 막 미분해서, 아니 뭐 미분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자, 이렇게 뺀 다음에 이제 는 0 해가지고 이제 찾아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냥 둘 다 그려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얘를 빼서 해결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얘를 hx라고 하고, 그럼 hx가 0인 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은 점을 찾아야 되니까 x는 4분의 파이다. 여기까지 나올 거야. 그럼 요 교점까지 나오는 거고, 누가 아래냐 위냐가 되는 건데, 뭐 이 상황을 모른다고 치자.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가 아래냐를 파악해야 된다면 아무거나 대입해보면 된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뭐 0 대입해봐. 0이 괜히 끝점이니까 불안하면 뭐 6분의 파이 대입해볼까. h 6분의 파이를 대입해보면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이야. 이거 0보다 작지. 그러면 이쪽은 0보다 작을 거고, 이쪽도 아무거나 대입해보면 뭐 2분의 파이 대입해볼까.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 1 빼기 0이니까 얘는 0보다 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건 x축과의 교점이랑 위아래까지만 파악하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자. 그다음에 2번. 자, 이런 거 나오면 그래프 아는 거니까 땡큐지. 자, 얘는 대충 모양상 봤더니 y로 미분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x분의 1이면 일단 이렇게 생겼을 거고, y축이랑 그 다음에 y 이퀄 1, 2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네. 자, 그리고 y로 적분할 때는 왼쪽 오른쪽으로 보라 그랬고, 왼쪽이면 여기 마이너스인 거지,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빼준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요 식을 갖다가 x는 어쪽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지.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네. 자, 요게 될 거고, 그럼 나는 끝났지. 빼기 1에서 2까지 요거 적분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럼 플러스로 바뀔 거고, lny 적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ln2 빼기 ln1 이어서 답은 1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네, 이게 이제 5번. 어쩐지 지금 이게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왜 그래프 하나인 게 나왔지 하고 있었네. 근데 왜 이렇게 새롭지? 지난번에 했지 이거? 이렇게 처음 하는 거지? 아니, 이번이 아니고 2번. 자, 다시 요거랑 요거랑 자, 얘도 어쨌건 y로 할 것 같고, 자, 요놈도 뭐 빼서 해도 되고 하는데, 요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또 두 개를 그려볼게. 그 이유는 y로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상황 파악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재수가 좋다면 이제 x로 바꿔서 뭐 사각형에서 뺀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ln x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y 다시 y 이퀄 x를 먼저 그려볼게. y 이퀄 x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ln x면 이렇게 이제 생겼겠지. 자, 이래놓고 y가 1, 2 뭐 이랬으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가 2라고 하고, 자, 요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지금 이걸 그려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자, 교차되는 지점이 없지. 얘는 교차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뺀 놈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는 뜻인데, 얘는 지금 교차되는 점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다 보니까 x축과의 교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뺐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은 y축으로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얘는 편안하게 얘를 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에서 b를 빼. 그러면 얘가 y축 역할을 할 거고 얘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다. 이것까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 나는 얘가 lnx니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다시 y로 적분을 할 거니까, 자, 하나씩 바꿔보자. 자, y는 lnx 이거를 바꿔보면 x는 2의 y승이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 이퀄 x를 바꿔주면 그냥 그대로 요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1에서 2까지 요거 이제 적분해주면 답 나오겠지 바로. 그래서 어쨌건 넓이는 계속 얘기하지만 교점이랑 위아래 이것만 파악하면 끝나는 거야, 넓이 구할 때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y로 적분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래프를 두 개를 따로 한번 그려봤더니 만나는 점이 없어. 그러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만 파악하면 되는데 요 놈이 빼기 뒤에 있다고 하면 B가 빼기 뒤에 있다고 하면 얘가 이제 Y축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플러스다까지 확인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적분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얘도 Y축 나왔으니까 이제 Y로 적분을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Y축만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Y축이라고 나와서 괜히 저기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해볼게.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랬을 때 내가 이 넓이를 구할 거야. 0이고 2라고 해보자. 그럼 문제에 나올 때 x 이퀄 0, x 이퀄 2,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겠지. 자, 근데 그래서 저 y축이 뭐 예를 들면 얘랑 y축 이런 의미로 y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x 이퀄 0을 써놓은 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 파악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지 y축이라는 말 보자마자 이거 y로 적분하는 건가? 라고 미리 생각하면 안 돼. 저 y축이 그냥 x 이퀄 0 그냥 뭐 왼쪽 끝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일단 뭐 접선 얘기했으니까 접선 상황을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지금 얘랑 접선이랑 그리고 y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야. 자, 한번 상황을 봐보자. 그러면 일단 접선을 먼저 구해야 될 거고 얘가 접점이야. 자, 그러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fx라고 하면 f'1이 되는 거지. 그러면 f'x를 살짝 써보면 그냥 2의 x 쓰는 거고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접선은 기울기에다가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게 될 거고 y는 2x에다가 빼기 1 뭐 이런 놈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랑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충만 파악을 한번 해보자. 자, 저 fx 먼저 그려볼 건데 2의 x승이면 요런 놈이 될 텐데 한 칸 내려온 거지. 그래서 이런 놈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직선 한번 접선 한번 그려볼 건데 자 1, 땡이라고 했으니까 1이 여기 있다고 대충 치면은 뭐 이런 놈이 된다는 거지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y절편이. 그 다음에 y축이니까 결국 요 넓이거든. 자,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라가 되는 거지. 빼가지고. 그럼 이 교점 찾으면 되는데 교점이 1이라는 게 그냥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라는 얘기네. 흰색에서 노란색 빼가지고. 그러면 끝났지. 얘도 0에서 1까지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요게 될 거고 정리 한번 해주면 이것만 계산해주면 바로 답 나오겠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이제 빼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이제 미적분에서는 좀 다양한 상황을 물어볼 때가 많아. 뭐 y로 적분해야 될 때도 있고 이래저래 막 함수도 이상하게 생겼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상황 파악 정도는 그래프 2개 그려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 그게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빼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뭐 접선 얘기였으니까 충분히 이제 그릴 만도 했어.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보면 역함수랑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고1 때부터 했던 내용이긴 한데. 자, F랑 F 인버스의 교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얘도 이제 문제를 보면 fx가 있고 그놈의 역함수가 gx다 해놓고 뭐 둘이 둘러싸였네 어쩌네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럼 당연히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교점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증가함수든가 감소함수일 거야.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뭐 여러 번 해봤을 테니까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자, 일단 fx라는 놈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f 인버스는 y =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그럼 교점이 무조건 여기에 생기겠지. 자,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는 요놈의 교점이 있다면, 없을 수는 있는데 교점이 있다면 무조건 y = x 위에 생기겠지. 그래서 이 교점을 구할 때 f랑 f 인버스를 연립하는 게 아니고 f랑 y = x를 연립해서 교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또 특징 보면은 교점의 x좌표랑 교점의 y좌표가 항상 같겠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넓이에서는 그럴 일이 없는데 두 점 사이에 거리 물어볼 때도 이제 많고. 자,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따가 얘기를 또 하겠지만 미리 그냥 잠깐 언급을 하면, 자, 만약에 파란색이랑 빨간색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나는 f 인버스 구하지 말고 y = x와의 넓이 요놈에다가 곱하기 2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대칭이니까. 자, 수투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감소함수일 때 요거는 이제 뭐 넓이 구할 때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상황 파악만 좀 해보자. 자, 감소함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자, 정확하게 그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감소가 아니게 약간 이상하게 그리기는 할 건데, fx를 갖다가 만약에 fx가 이런 놈이라고 하면 지금 f 인버스는 약간 이런 놈이 될 거야. 이런 놈이.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고 이런 데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 얘가 F고 얘가 F 인버스라면 감소함수일 때는 이게 원래는 이렇게 꺾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일단 될 거고, 그래서 요때 특징은 뭐냐면 교점이 y = x 외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이 상황이 만약에 어떠한 문제로 나온다면 무조건 써먹는 특징은 이거야. 이 교점을 A, 이 교점을 B라고 하면 A의 좌표가 만약에 P, Q면 B의 좌표는 요것들끼리도 y =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무조건 요 특징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 이 상황은. 그래서 이 증가함수일 때가 더 많이 나와 당연히. 왜냐면 교점 이용해서 그 둘 간의 뭐 거리를 써먹을 수도 있고 넓이를 써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소함수는 별로 할 게 없어. 그냥 요 성질밖에 없어서 그냥 요게 뭐 많이는 나오진 않는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바로 8번에 1번을 한번 봐볼게요. 자, 8번에 1번 보면 얘랑 역함수 g가 있는데 f랑 g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한 거 써먹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 그래프 딱 봐도 증가함수고 이렇게 가는 함수인 거니까 얘는 결국 f랑 y 사이에 x 사이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2 해준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 교점을 찾아야 되지. 교점을. 자, 그럼 교점 찾기 위해서 y x랑 연립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연립하는 건 뭐 너무 쉽지? 얘랑 x가 같다. 이러면 되는 거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x는 2랑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로 치면은 2랑 3이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그래프를 대략만 그려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고 여기에 x좌표가 2, 여기가 3이란 얘기지. 그럼 요 넓이 구해서 곱하기 2를 때릴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네. 2에서 3까지. 자, 지금 여기에서 y x를 뺀 놈을 해줘야 돼. 요게 요 반쪽짜리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답 나오겠지. 뭐 적분도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고. 자, 그래서 fx랑 g랑 둘러싸인 넓이, 그러니까 f랑 f 인버스가 둘러싸인 넓이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그러니까 증가함수일 대로 나올 텐데 여기서 얘처럼 막 이렇게 교차할 수도 없어. 딱 두 군데서만 만날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교점 얼른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빼서 적분한다. 이렇게만 가주면 돼. 마지막에 곱하기 2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자, 8번에 2번은 아예 다른 내용인데 요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 요 모양이. 자, 지금은 역함수니까 내가 f 인버스라고 써놓긴 했는데 미적분부터는 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 그래서 gx라고 많이 나올 거고 뭐 얘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느닷없이 fx랑 역함수의 정적분을 더하고 있으면 요 모양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파악하는 건 요것만 해주면 돼. 요 자리가 FA인지 요 자리가 FB인지만 생각해주면 돼. 이거 수투에서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저것만 확인하면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각형이든가 기역자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두 가지 모양을 내가 그냥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0에서 1까지고 A까지 볼까? A까지. 그럼 여기 F0, FA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GX라고 써버릴게. 자, 이렇게 위아래 중에 0이 하나 껴있으면 무조건 이건 사각형이야. 자, 이렇게 나오면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이 F에 있는 놈을 X축에다가 표현을 하고 역함수 쪽에 있는 놈을 Y축에다가 표현을 한다. 그 생각을 하면 자, 0에서 A야 A 이거랑 그 다음에 F0이 여기 있다고 치고 FA가 여기라고 하면 요거 자, 이걸 만들어서 무슨 도형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0이 포함되어 돼가지고 한쪽에 붙어있으면 얘는 이런 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이 없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1에서 A다라고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요 놈을 x축에다가 표현을 할 건데 1에서 a까지 그 다음에 f1에서 fa까지 자 요걸로 도형을 만들면 어떤 놈이 나오냐면 이렇게 기역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전체에서 요 쬐깐한 거 빼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적분을 하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2번을 풀면서 모양이 왜 저런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볼게. 자, 역함수가 gx인데 자, 느닷없이 요놈이랑 뭔 gx 역함수를 갖다가 갑자기 정적분해서 더하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뭐 확인을 안 해봐도 대부분이 이 문제긴 하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얘가 F1인지 이거 확인해봐야 되고 얘가 F2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자, F1이 0 맞고 F2가 1도 맞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저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0 껴있으면 얘는 사각형일 거야. 자, x축에다가 표현을 할 건데 요거 1, 2 요만큼이 되는 거고 얘를 y축에다가 표현할 건데 0, 1이야. 자, 요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요 넓인 거야. 그럼 답은 2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로 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잠깐 그 우리 책 밑에 있는 그거를 잠깐 참고해봐. 나도 그걸 보고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게 F고 얘가 G인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1, 2 그러면 여기가 1, 2 이런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한 게 1에서 2까지 fx 요 넓이랑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gx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인데 딱 봐도 얘를 여기로 옮기면 딱 이렇게 가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런 상황이. 그래서 요 F1, F2가 뭐냐 0, 1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이 모양이 성립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모양이 나오면 fx랑 역함수의 정적분을 더해놨다. 그러면 얼른 위아래가 F1, F2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맞다면 무조건 사각형 아니면 기역자라는 걸 떠올리고 있으면 돼. 그래서 얘를 x축, 얘를 y축에다가 표현을 해서 0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는 거고 0이 하나라도 없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역자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혹시라도 만약에 요게 x축이고 요걸 y축에다가 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뒤바꾸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어차피. 그냥 사각형을 요렇게 하냐 요렇게 하냐의 차이밖에 없어서 어쨌든 대충 그냥 x축 y축에다가 표현해서 그냥 넓이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에 부피로 들어가 보자.
부피가 뭐 책에 막 해설에 막 그림 나와 있고 이런 거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별거 없어. 자, 부피 구하는 걸 해볼 건데 일단 넓이랑 비교를 하면서 한번 가볼게. 자, 넓이를 구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었냐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넓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선들이 되게 촘촘하게 있을 거고 이 선들을 더하고 있는 거야. 뭐 좀 이렇게 수학적으로 완벽한 표현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선들을 합치는 게 이제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들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선을 적분한 거거든. 사실 fx를 적분한다는 건 fx는 y 값이니까 얘인 거거든. 얘를 적분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선을 정적분 해가지고 우리가 넓이를 구했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인다면 부피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요놈의 부피를 만약에 구한다고 해볼게. 그럼 얘는 면을 더하고 있는 거야, 면. 이 면의 합인 거야, 결국. 면들의 합이 부피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똑같은 규칙을 적용을 시켜보면 면을 정적분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선을 적분한다는 건 사실상 어떠한 길이를 적분한다는 느낌이었어. 그럼 여기서 면을 적분한다는 것은 결국 뭐 넓이를 적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여기 x좌표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이놈의 넓이를 s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넓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가는 것이고 그걸 다 더한다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얘는 a에서 b까지 이 넓이를 적분을 해버리면 부피가 나온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결국 어떤 단면적을 구하게 될 거고 우리가 어떤 단면적을 구해서 그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9번. 자, 그릇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채워진 물의 높이가 x일 때 수면 넓이 어쩌고저쩌고 해놨어. 자, 뭐 대충 뭐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 놓고 물의 높이가 x일 때 요만큼이 x일 때 이런 수면이 있다고 하고 요놈의 넓이가 요거란 얘기인 거야. 자, 지금 넓이를 알려줘 버린 거야. 지금 나는 대충 원 모양으로 그렸지만 지금은 원 모양 뭐 이런 말도 하나도 없고 어쨌건 높이가 x일 때 넓이가 이만큼이다. 넓이를 이미 알려준 거야. 넓이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자, 이래 놓고 높이가 4일 때 채워진 물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될 부피는 요만큼이 되는 거지. 여기가 높이가 0인 거고 여기 높이를 4라고 한다면 그럼 저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나는 뭐야? 넓이를 0에서 4까지 요 놈을 그냥 적분해주면 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넓이를 구해서 적분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주면 돼. 바로 2번으로 가볼게요.
S고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해보라는 거야. 자, 이런 사각뿔이 있다고 하고 일단 밑면의 넓이가 S라고 했고 높이는 H인가? 자, 이놈의 넓이를 구해보래 이제.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단면적, 자 밑에서부터 잘라가지고 쭉쭉쭉쭉 이 넓이들을 더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고, 뭐 정면에서 만약에 바라봤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면들의 넓이를 싹 다 더하면 부피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자는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높이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이 높이가 x일 때 이때의 넓이를 식으로 한번 써보자는 거야. 이제 높이가 x일 때의 넓이를 식으로 쓴 다음에 0에서 h까지 적분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버리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 넓이의 식을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닮은 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 여기다가 따로. 자, 닮은 비를 이용해서 저놈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요거 전체가 h고 요만큼은 x. 뭐 이런 상황이지 지금. 이거 전체가 h 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지금은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닮은 비를 이용할 거니까 길이의 비를 구한 다음에 제곱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냥 여기를 L이라고 해보고 L1이라고 해보고 얘를 뭐 L2라고 해볼게. 자, 그럼 닮은 비가 어떻게 될 거냐면 L2 대 L1은 H 빼기 X 대 H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일단 L2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L2가. 근데 우리 바로 제곱을 해버릴게. 넓이니까. 그럼 L2의 제곱 대 L1의 제곱은 이런데 H제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요게 이제 S가 되는 거겠지, S가. 자, 이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과정이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면 처음부터 그냥 넓이를 갖다가 제곱 대 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돼. 넓이의 비니까. 지금 밑면적이 S라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맨 밑에 넓이가 S라는 게 나왔고 나는 가운데 있는 놈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놈 대 S는 길이의 비의 제곱이니까 요놈 대 요놈이다 라고 바로 써도 되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자체가 혹시나 익숙하지 않을까봐 길이에 비해서 출발하는 걸 보여준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요게 이 파란색을 내가 원하는 거고, 이 빨간색은 이제 대문자 S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 그게 요놈 대 요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구할 거야. 얘는 그러면 H제곱분에 요놈 둘이 곱한 게 되겠지. 뭐 이런 놈이 될 거고, 얘를 이제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지금 여기 있는 H랑 대문자 S는 그냥 상수야, 숫자야. X만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부피는 뭐냐면
0에서 h까지 요 놈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럼 0에서 h까지 저놈이야. 자, 근데 얘를 일단은 이렇게 이제 써볼 건데, 자, 개수들은 전부 다 빼버릴 거야. 그러면 일단 h 제곱분의 s는 앞으로 빼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놈을 전개를 잠깐 해보면, 뭐 이런 놈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h제곱분의 s에다가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hx의 제곱 h제곱 x 0에서 h까지 요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러면 h제곱분의 s에다가 h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0이 요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 sh다. 뭐 이런 식이 나오겠네. 실제로 밑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기둥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3분의 1 곱하는 게 이제 각 뿔의 부피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나머지는 별건 없고, 이 넓이 sx에 대한 식을 구해내는 작업만 잘 하면 되는 문제인 건데, 이거를 닮은 비로 이용을 할 건데, 넓이를 내가 구해야 되니까 제곱 대 제곱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은 길이에서 일부러 출발하는 걸 보여줬는데, 사실 이것도 혼동이 올 수는 있어. 왜냐면 왜 L1 정사각형이란 말이 아마 없을 텐데, 정사각형이란 말도 없는데 L1의 제곱이 어떻게 무조건 S냐고 이럴까봐 혼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넓이의 비니까 제곱을 해줘야 된다. 이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한 방에 간다면 이럴 수 있는 거야. 한 방에 간다면 처음부터 요 놈이 h 빼기 x고 전체가 h다. 그러면 sx 대 전체 s는 넓이의 비니까 조그만 길이의 제곱 대 전체 길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가도 돼. 익숙해지면. 그래서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만 이걸 좀 신경 써주면 돼. 넓이를 가지고 닮은 비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길이에서 꼭 출발하는 게 약간 더 복잡해 보이면 처음부터 넓이의 비를 쓰긴 쓰는데, 이 길이를 가지고 할 때는 제곱을 해준다. 이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는 그냥 sx 구한 다음에 적분하는 것 뿐이고,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만 생기는 일인데, h나 대문자 s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니까, 개수니까 그냥 앞으로 빼버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찍자. 자, 방금 문제보다는 이제 10번 같은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야. 10번, 11번 같은 문제가 이제 좀 더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0번 잘 한번 봐보자. 자, 이런 fx가 있고,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빗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인데,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반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봐볼게. 자, 일단 부피 뭐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 나왔는데 부피를 물어봤다 싶으면, 나는 그냥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부피, 즉
뭐야 입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림 자체를 약간 다르게 그려야 되거든. 자 일단 그냥 평면대로 그려본다면 원래 평소 하던 대로 그려본다면 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 0이랑 1에서 만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지금 그래프가. 원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부피를 생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 어긋나게 그릴 거예요. 이제 책에도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자 약간 어긋나게 얘를 x축이라고 하고 약간 요게 이제 y축이라고 해볼게. 그럼 저 그래프가 일단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뭐 이렇게 이제 생겼겠지. 여기가 0, 여기가 1.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생긴 거야. 꼭지점도 굳이 체크해 본다면 여기가 꼭지점이다. 뭐 이럴 수 있을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고. 자, 여기가 밑면이긴 한데 이렇게 잘랐을 때,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 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을 때 단면이 반원이란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단면이 이쪽에서 딱 잘랐어. 이렇게 잘랐을 때 그때 단면이 이런 반원이란 얘기야. 이런 반원들이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이제 어떠한 도형의 부피를 구해라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결국 요놈 이 넓이의 식을 구해가지고 얘를 만약에 SX라고 한다면 0에서 1까지 SX를 적분해주면 이제 부피가 나온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하기만 하면 SX가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럼 저 반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반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요게 X축이니까 요 X좌표를 갖다가 내가 X라고 하면 이 길이 요게 지름이 되는 거지. 요게 지름인데 이 지름이 결국 X일 때 Y좌표니까 즉 여기서 보면 요만큼이 지름이 되는 거지 결국. 요게 지름인 거야. 그러면 지름은 뭐가 되냐면 요게 되는 거고, 그럼 반지름을 굳이 구한다면 2분의 1에다가 요놈이다. 요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해봐야 되는데 반원. 자 반원의 넓이를 구해야 돼. 반원은 파이 r 제곱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반원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파이에다가 요놈의 제곱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자 그러면 얘는 8분의 1에다가 일단 이대로 써보고 요게 되는 거지 여기. 요 놈을 적분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럼 그냥 뭐 4차씩 나오겠지. 자 그럼 부피는 0에서 1까지 8분의 1에다가 x 4제곱 빼기 2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요것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지. 요것만. 8분의 1이랑 파이는 앞으로 빼버리고 바로 적분을 해보면 0에서 1까지가 될 거고, 8분의 파이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주면 뭐 이런 놈이 이제 되는 거지. 뭐 통분 한번 해보면 6 빼기 15 더하기 6은 10. 이런 걸 얼마냐? 2분가? 그러면 240분의 파이.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런 문제가 이제 제일 많이 나와요. 요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평면으로 그린다면 이런 상황인데 이때 y값이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래프 자체를 약간 어긋나게 그리는 게 좀 보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선을 필두로 하는 어떠한 도형이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반원이라고 했는데 어딘가에서는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 정사각형으로 나올 때는 이제 300번처럼 돼 있을 거예요. 밑에 300번 한번 봐볼게. 얘 같은 경우는 루트가 이렇게 있게 돼 있어, 루트가. 자, 이렇게 해놓고 어쩌고 단면이 정사각형이래. 자, 이때 부피를 구하라고 했고. 자, 그러면 자, 물론 우리가 루트 사인 x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뭐 배우거나 한 적은 없지만 0에서 파이까지만 그린다면 어쨌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인 x가 이렇게 0에서 파이까지 생겼는데 루트 씌워봤자 뭐 크기의 변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뿐이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정도는 똑같을 거고 뭐 2 곱해봤자 뭐 좀 더 늘려진 거 뭐 이 정도밖에 아닐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 x좌표를 x라고 했을 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이 넓이를 갖다가 적분하면 된다는 뜻이고 0에서 파이까지. 자, 그러면 요 넓이는 요 길이의 제곱인 건데 얘가 딱 이거잖아. y 값이니까. 그러면 요 놈의 제곱이 된다는 뜻이고 그럼 얘는 4 sin x가 되는 거고 나는 그러면 0에서 파이까지 4 sin x를 적분하면 된다. 근데 이거 두 칸이네, 두 칸. 두 칸이니까 sin x만 있었으면 넓이가 2일 텐데 4배 해놨으니까 답은 8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루트가 있는 놈이 자주 나와. 왜냐하면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럼 정사각형을 하면 이 루트가 저절로 사라진다고? 루트 속에 sin x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이제 제곱 때문에 저 루트는 어차피 사라져. 그래서 뭔 루트가 나오고 부피 물어봤다. 그러면 정사각형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 그러면 그냥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어긋나게 한번 그려보고 그럼 정사각형이 어떻게 생길까만 대충 생각해보는 거야. x좌표를 x라고 했을 때. 아, 그러면 요게 한 변의 길이니까 제곱을 하면 넓이가 되겠구나. 그 넓이를 적분하자. 이런 식으로만 가주면 돼. 그 다음에 11번. 원 원기둥이 있고 자, 원기둥이 이렇게 있고 자, 반지름은 2 높이는 4인데 자, 중심을 지나고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6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입체 도형 중에서 작은 것의 부피. 그러니까 밑에 해설에 있는 그 그림의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림 그리기가 쉽진 않지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얘를 이제 적분으로 그려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고. 자, 적분으로 그린다면 지금 내가 요 면에다가 비큼을 살짝 칠해놓긴 했는데 연하게 이 면을 이용하는 게 아니겠지 지금. 자, 우리가 적분으로 저 부피를 구하려면 어떤 단면을 쭈르륵 더해줘야 돼. 합쳐줘야 돼. 자, 그러면 생각했을 때 요런 게 되겠지. 어떤 단면을 해줘야 될까를 생각하면
이런 삼각형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삼각형. 이 삼각형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여기는 60도일 거야. 어떻게 자르든 그러니까 원기둥 옆에서 보라고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러면 뭐야? 삼각형들, 직각삼각형들이 쭈르륵 생기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이제. 그럼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은 도형으로만 나왔는데 우리가 뭐 좌표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축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좌표 평면으로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거를 이렇게 일단 평면으로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이제 원기둥이고 절반만 쪼개놓은 상황인 거야 이렇게. 자, 요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반지름이 2라 그랬거든.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x좌표를 -2, 여기에 x좌표를 2라고 하자는 뜻이야. 자, 요 모양을 그냥 내가 이렇게 이제 갖다 박아 놓은 거야. 평면도처럼.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요 삼각형도 하나 그려놔 볼게. 여기가 60도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밑변이라고 할게. 이 밑변이 뭐냐면 요거지, 요거. 이게 밑변이 되는 거지. 저 평면도에서 보면. 그럼 이 밑변의 길이를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60도인 거 아니까 이 밑변 구하면 이 높이도 탄젠트 60도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저 밑변의 길이만 내가 알아내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지금 원이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언제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기 x좌표를 내가 x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되냐? 이때 y좌표인 거거든. 자, 그러면 y제곱은 4-x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고 y는 이렇게 쓸 수 있지. 물론 끔한데 내가 위쪽으로 해놨으니까 그냥 뭐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게 밑변이 되는 거야. 요게. 자, 그러면 요 밑변은 루트에다가 4-x제곱 될 거고 그럼 이 높이는 여기에다가 탄젠트 60도 곱한 거지.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가 높이가 될 거. 자, 그럼 이제 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요거 곱한 거니까 2분의 1 루트 3에다가 4-x제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는 거지. 얘를 -2에서 2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야. -2에서 2까지 요 놈을 적분을 할 거고 2분의 루트 3에다가 4-x제곱 요거를 적분하면 끝날 것 같고 자, -2에서 2까지라고 나왔으니까 우함수, 기함수 써먹고 싶은데 짝수차밖에 없으니까 이거 우함수네. 자, 그러면 만약에 기함수가 있었다면 그 홀수차는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배의 2분의 루트 3에다가 0에서 2까지 4-x제곱 dx 요거 계산해주면 이제 답 나오겠지. 자, 그래서 19P 문제가 나온다면 10번, 11번 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페이지에 있는 정도의 문제가 부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이제 왼쪽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실제로 함수식이 나왔는데 그 함수식이 내가 원하는 그 필요한 단면의 일부분이 될 거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반원의 지름이 될 수도 있고 그 함수식의 한 면이 한 길이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건 좌표 평면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 평면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좌표 평면을 적당히 잘 만들고 20도 내가 구해내야 되는 거지.
이제 여기서는 이 원의 식을 구해야 되는 거고 뭐 다른 그래프의 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형으로 나왔을 때는 대부분 원으로 나올 거야. 왜냐면 원이 아닌 다른 놈이면 내가 하나의 함수식으로 쓰기가 힘들어.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냥 축이 없는 좌표 축이 없는 도형으로 나오면 원과 관련되게 나올 거고 뭐 밑에 있는 확인 체크들 봐도 일단 원이랑 관련된 놈이 나온 거지. 그래서 그런 놈이 나왔을 때 언제나 아무튼가 우리가 해야 될 짓은 단면적을 구한 다음에 단면적을 적분 때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에 이제 속도와 거리하고 끝을 낼게.